예, 민주당이 합의이행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을 하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앞서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이 쟁점이었던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당은 원구성 관련 양당 간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단 이번 민주당의 제안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대변인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황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조건에 같은데요. 있어서요? 예. 이런 조건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양보를 했으니 국민의힘에서도 한 가지 양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원구성 합의를 법사위원장 합의를 할 때 예.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민주당이 할 테니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하자라고 양당이 합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겠으니 국민의힘에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려다가 약속을 지키겠으니까 상대도 이것을 뭔가 하나 내놓으라라는 식이고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전혀 지금 원구성 합의를 비롯해서 국회 전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박홍구 원내대표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도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그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보면 기존에 합의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고발인 이의제기권 폐지 같은 것이나 검사들의 어떤 보안 수사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기존의 합의안과 전혀 무관한 자신들의 안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고 통과를 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검수완박 합의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것을 애초에 서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법사위원장과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약속을 지켰으니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등등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 원래 합의하기로 했던 부분을 합의한 것뿐인데 그런 조건을 내건 것이 좀 이상하다는 의견이셨고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국회에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한쪽에서 양보하면 이쪽도 양보해서 합의하는 것이 그건 정치 기본이죠. 법사위원장이 가장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예. 길목이었고 그것을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당신들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에 준하는 저는 사개특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준하는 그런 양보를 해야만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라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본회의 통과할 때 예.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발의됐는데 그 중에서도 그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안은 박병석 의장 하에 그 당시에 권선동 그리고 박홍구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안. 나중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뒤집었죠. 네네. 들어가서 이제 혼나고 나서 그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합의했던 안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저는 민주당이 하여튼 법사위원장 양보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 안 받겠다 지금 그런단 말이죠. 민주당은 또 지지자들한테 예. 왜 얘들이 양보만 하냐 맨날 다수당이 주도권을 갖고 끌고 나가지 않고 전번에 누굽니까 국무총리 동의안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계속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통과시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 비판을 떠나서 저는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다수당의 지금 대표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누구죠? 낸시 팔로시인가 하원 의장. 상당히 정치적 위상도 크고요. 그 양반 한마디 발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러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라면은 좀 더 국회를 끌고 나가야죠. 주도권을 갖고 끌고 나가고 청문회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에 입각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안 되면 예를 들면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임위원장도 거기 있는 의원들이
표결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러한 좀 주도권을 좀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 양보만 하는 정당 말고 말이죠. 양보를 통해서 좀 얻어내는 그런 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국회가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겠죠.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그렇겠죠. 보셨어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중심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지금 현 정부에 15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 뭐 해갖고 장관해갖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 권력도 지금 사실상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국회에서 막아낼 것이냐.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국회가 원만하게 나간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야가 다 협력적 관계로 나간다 그러면 법사위원장도 양보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의 그 뭡니까 상원식의 그 아주 통과 의례적인 이러한 관계 법령도 개정하고 이런다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그런 부분도 없이 사개특위 하세요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 다수당인데 예. 다수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민주당이 국민의힘에다가 이제 공식적인 답을 요구한 게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물론 그 임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거 합의할 거 해준 건데 조건부는 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마도 어떻게 좀 진척이 돼야 된다고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을 때부터 민주당은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한덕수 총리의 문제라든가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명분을 잃어갔고 예. 검수완박 국면도 보면은 물론 국민의힘이 파기했다는 공격을 민주당 측에서 했지만 최종적으로 여론을 봤을 때 지선 결과 등을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민주당이 불리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들이 곤란하게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되 지금처럼 양보라는 워딩을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자신들이 내놓았다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봤고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고 있지만 이런 것도 결국에는 강하게 끌고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에는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지금 어떤 명분이 있겠습니까? 유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양보라는 표현을 쓰시고 뭐 법사위원장을 내주었다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이게 만약에 양보라고 표현이 되려면 이 합의 자체를 상반기도 국민의힘이 하고 하반기도 국민의힘이 했다라면 이것이 양보가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려다가 내준 상황인데 이것을 양보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앞으로 양당 간의 합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양당 간의 합의하고 나서 국민의힘도 이후에 그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스탠스를 취하다가 마지막에 내준 다음에 우리가 양보했으니 민주당도 하나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정당 간의 협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겠다라는 민주당의 의도가 굉장히 조금 저열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결국에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명분이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국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조건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지금 임 대변인께서 얘기한 그 어떤 양보의 잘못된 정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 그러니까 여야 관계가 당시 여당이었죠. 원만하고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갖고 정치적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국회의장도 내줄 수 있다고 보여줘요. 예를 든다면은. 예. 그러나 지난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법사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처음에는 이제 안 맡다가 예. 이후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하는데 협력했느냐? 협력 안 했거든요. 협력하고 서로 간에 윈윈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하반기에 가서는 후반기에 가서는 법사위원장 하세요. 뭐 이런 게 통용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로 국민의힘이 거의 협력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지금 대립적 관계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도 국회 권력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권력의 상당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뭐 법사위원장이 양보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내대표가 예. 그에 준하게 권선동 원내대표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법사위원장?
받아들이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빨리 청문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들. 예. 전번에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문회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민주당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예상을 해야 그게 될것 전 같아요. 이제 왜 안 받아들이냐라는 생각이 전 좀 깊숙이 해봤는데 국회가 있으면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뭐 좀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지금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날짜 기한이 안 맞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전략도 꼭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전민영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하면 또 이제 완전히 검증이 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분은 음주운전까지 한 경력이 있는 것이고 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언론에 통해서 제기됐는데 그러니까 뭐 질질 끌다가 나중에 가서 뭐 국회는 안 돌릴 수 없으니까 합의해주는 뭐 그런 부분에 지금 민주당이 좀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빨리 해서 박홍 원내대표 빨리 상임위별로 의원들 지명해서요. 거기서 하고 그래서 뭐 합의된 상임위원회는 돌린다든가 그것도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지만은 빨리 국회 정상화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만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회의 정상화는 자꾸만 요원한 길이 되고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못하는. 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는 강행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구성 협상이 좀 타개는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유 교수님께서 뭐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안 받아들이는 입장 이건 어떻게 저희가 좀 뭐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들어보면 계속해서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에 합의했던 것에 합의 안에 어떤 속된 말로 말하면 도장을 찍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조건이 붙여지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걸 또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후에 국민의힘이 원구성이나 원운영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있는 모든 정당 간의 합의에 있어서 그 논리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합의였지만 지금은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없는 합의 아니다라고 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도 뭐 다수당의 어떤 다수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다수당의 권한을 더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다수당의 권한은 민주당이 굉장히 알차게 잘 써왔습니다. 검수완박 국면 등등에서도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충분히 잘 활용했고 예. 그것이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상당히 심판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게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에서는 모든 지금 조건을 어떻게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합의안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 시간에 벌어진 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스탠스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이 어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입법 폭주와 입법 독재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다라고 해서 두 번을 통해서 지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세게 했으면 대선 때의 0.7%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해괴한 논리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민주당이 하루빨리 그런 어떤 자가당착의 논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민주당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디까지 이야기가 좀 공개가 돼야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라든지 지금 굉장히 기밀 사항에 붙여져 있는 것들의 공개도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전에 유가족 측에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을 때 무궁화 10호를 비롯한 어업지도선에 대한 그런 공개, 자료 공개와 동료들의 진술 조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익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사법적 판단이 이미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대하는 당시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태도와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의 당시 책임이 있었던 인사들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당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했던 국방부와 해경의 판단이 굉장히 지금 편협적으로 증거들이 취합되었고 왜 월북이 아닌 증거들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발표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당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당시에 대북 기조가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싶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싶다면 그런 어떤 대북 기조 완화의 정무적 판단 이외에 그 연결고리를 풀 수 있는 다른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왜 그것을 쟁점화하느냐, 왜 정치적 공격을 하느냐, 민생이 더 중요하다. 당시에는 SI 자료를 봤을 때 그러한 판단을 할 만했다 정도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치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요직에 있던 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불거져온 상황도 그렇고 진상조사가 좀 어떻게 전개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왜 이 문제를 자꾸만 들먹거리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문제를 들먹거리느냐?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인천 해경에서 그러니까 해경 본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인천 해경에서 지난번 2년 전에 저희가 월북이라고 얘기한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라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이것은 북한에는 북한 봐주기 한 게 아니냐, 결국 종북 정권 아니냐, 이렇게 정치 공세가 들어가면서 제대로 보자. 그때 뭐 했느냐 이렇게 되면서 좀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 해경이 발표하는 날 그 해경 안에 사이트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예. 왜 월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요. 지금요. 그 당시 월북이라는 판단의 근거를 냈죠. 뭐 그분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신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거를 그 당시 합수모여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SI라고 하는 첩보란 말이에요. 감청. 거기서 이제 월북이라는 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월북이라 규정을 냈다고 판단 근거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거의 피살되신 서해 공무원분이 진짜 월북을 했는지 예. 아니면 진짜 실적 표류를 해서 가서 월북이라고 살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그분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사람은 북한군 병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과 북한군 병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진상 부분이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첩보망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김정은 의원한테 물어보겠어요? 월북했는지 안 했냐고? 우리가 그 당시 판단 근거에서 감청을 빗들어한 첩보 그리고 이제 유전트라든가 이걸 통해 갖고 당시에 정부 국방부하고 해경이 그걸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국회에서도 비공개를 열린 국방위에서 이걸 다 냈더니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다 월북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예.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어떻든 간에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하여튼 간에 전원을 통해서 남한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더 이상 뭘 어떻게 그럼 이걸 더 까보자라는 건데 하태경 의원이라 이분들은 예. 그래갖고 뭐 대통령 기록물도 봐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보자라는 건데 또 더 이상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들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그 보니 안 보니 해서 누가 가니 내가 가니 해석은 또 다르니 어떻게 예. 해갖고 이 정치적 논란만 증폭돼갖고 지금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연합뉴스 TV 보니까 경제 고통지수가 8.4로 나오던데요.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해야 될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걸로 진짜 밤새 국회가 떠들게 하면은 예.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예,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들먹거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애초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유가족 측입니다. 유가족 측에 대해서 들먹거린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당시에 해경과 국방부가 얘기했던 증거들이 전부 다 탄핵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해경과 국방부가 말했던 그런 그 월북의 근거를 보면 뭐 슬리퍼를 놔두고 갔다. 근데 슬리퍼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사람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보도가 이미 있었고요.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라고 그러는데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도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필수 착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고 뭐 빚이 얼마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채무액도 굉장히 부풀려졌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특히나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유가족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이 당시에 해경 측의 동료들이 방수복을 놔두고 갔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수복을 놔두고 가게 되면 3시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은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두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들을 취합하지 않고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객관적 근거로 월북을 판단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니까 유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게 SI 감청 자료인데 SI 감청 자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막상으로 나오듯이 국민의힘 측에서 진상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7시간의 어떤 SI 자료 중에서 월북이라는 표현은 북한군 간의 통신 중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당시에 뭐 국민의힘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월북인 걸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부의 국방위 등등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의 주장이 다른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것이 어떤 민생의 차원에서 굉장히 다룰 것이 많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민생에 묻혀서 이런 어떤 진상관계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전에 어떤 민주당에서도 세월호 등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때 그때는 민생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민생도 중요하고 이런 진상규명도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어떤 세월호 진상규명 등등에 대해서 주장한 것도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이라고 보고 그러한 어떤 진상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족 측이 피해자가 발생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왜 들먹거리냐라고 표현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민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유가족들의 명예훼손을 2번 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제 얘기를 자꾸 이제 얘기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게만요. 유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할 말이 없고 그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월북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뭐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거에 국방부하고 해경이 했었으니까 재조사 하시면 돼요. 재조사 다시 하시고 그때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하고 왜 네가 그런 했느냐라는 거 얘기하고 그렇게 재조사해서 밝히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걸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근거도 없는 얘기 그런 정치적 논란은 빼고 확실하게 집권했으니까 다시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밝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위 간부들이 일과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감사원 등의 진상규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저희가 차근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친윤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디코이 그 발언, 그러니까 이제 그 SNS의 발언, 그걸 물었고 이제 직접 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있었는데.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어떤 신경전도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갈등의 본질을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임라인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배현진 의원 이전에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충돌이 있었고 그런 어떤 인물만 바꿔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의 시발점을 되돌아가게 된다면 지선 직후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띄우고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이후에 정진석 의원, 배현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등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와 연관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간 하고자 하는 혁신위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당내의 혁신 작업들을 대해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들이 분명히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혁신 작업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소위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이라든지 두 세력 간의 충돌에 있어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더 명분이 있는지. 과연 혁신위가 누군가 말했듯이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냐
라고 말한 것도 결국에는 지금 인선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섭섭해할 정도로 이준석 대표와 거리가 먼 분들이 임명됐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쪽이 명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집권 여당이 문제가 있으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하고 그냥 정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 최고위원 홍준표 그 대구시장 당선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송에서 제가 그리고 지금 그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 있잖아요. 악수 뿌리치는 거 지금 완전히 SNS 회자되고 있잖아요. 예, 예. 자, 집권 여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이렇게 권력 투쟁을 벌이고 그것도 개인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금 현 정부의 국정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도저히 정치인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언어들을 자꾸만 SNS에 올리고 증폭되고 자,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해결 못 한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예요, 실제로요. 그렇게 화살이 갑니다. 근데 해결 못 하고 있다. 권력 투쟁만 하고 있다.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굉장히 아주 한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